네, 오늘은 한국국민당 김만근 최고위원님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최고위원 선출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 이번에 한국국민당이 원외 정당으로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활동이 제한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난관을 극복을 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정치적 활동에 어떤 힘을 얻기 위해서는 수권 정당이 된다든가 아니면 의원들이 좀 포진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뭐 국가 보조금도 나오고.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아직 원외 정당으로서 그런 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 시체 말로 생으로 그냥 돈을 갑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큰 계획은 잡지는 못하고요. 사회에 이제 골목골목 직접 몸으로 움직이는 그런 어떤 그 실천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돈이 좀 저비용 좀 효과가 또 볼 효과가 나는 그런 쪽으로 요즘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내년 지방선거 참 선거 때만 다가오면은 이제 숨이 탁탁 막힙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당에서도 이 출마자들에게 이제 좀 지원도 하고 해야 되는데 아직 상황이 열악한 상태라서 지금 이제 지금부터 어떤 자금적인 부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번에 이제 대선에서 저희들이 너무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후보자 검증 없이 선택을 했다가 상당한 좀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좀 시간을 좀 충분하게 두고 충분히 이제 검증해서 내보낼 생각인데, 지금 내년 지방선거는 이제 시장, 구청장, 또 시의원, 구의원 이렇게 선출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전국적으로 구청장 최대 5명, 최저 2명.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제 시의원 최저 5명, 구의원 최저 10명 이렇게 지금 이제 당선을 시켜서 원내로 진입을 할 수 있는 그 교두보를 만들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전국 투어를 또 하신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일종의 개헌 특이죠. 어느 정당이든지 마찬가지로 우리 한 중반쯤 정권이 중반쯤 가면은 항상 개헌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은 지금 개헌이 사실 뜨거운 감자예요. 그런데 이번에 문 정부가 개헌을 하겠다, 조기 개헌을 하겠다. 뭐 그러면은 잘 아시다시피 개헌하고 6개월 뒤에는 대통령직을 놔야 되거든요. 그걸 감수를 하고 개헌을 실시를 하겠다라고 한 것이 아마 당선에 좀 주요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왜 그런가 하면 보통 개헌은 야권에서 많이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다가도 막상 수권 정당이 되고 나면 또 흘러가요. 임기까지. 그리고 또 그 다음 또 대통령을 맞이하고 항상 그래 왔거든요. 지금 사실 헌법이라는 것은 우리 건물로 보면은 뼈대 구조하고 똑같습니다. 즉 말하자면은 주거용 집을 짓는 사람들은 주거용 뼈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아파트 또는 뭐 우리 흔히 말하면 이제 뭐 상업적인 어떤 그 공간을 지을 것 같으면 거기에 맞춰서 뼈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헌법은 그만큼 중요한데 나머지 이제 뭐 벽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관계 법령들이 될 것이고, 뭐 시행규칙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인테리어 정도가 되겠죠. 굳이 그렇게 논한다면. 그만큼 이제 헌법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가지고 상당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뼈대 역할을 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은 상당히 그 어긋나는 부분들이 많아요. 특히나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이 들어가 있지 않은 헌법은 사실상 그 가치가 상실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은 현재 제3조 국가의 영토부터가 지금 우리나라의 그 정체성을 갖다가 상실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영토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지금 뭐 독도 문제나 어디 이어도 문제까지도, 이어도 문제는 지금 중국이 건드리고 있고, 그죠? 독도는 일본이 건드리고 있는데,
어디 거기가 영토가 적습니까? 영토가 큰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왜 영토에 집착을 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경제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영토가 있어야지만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근한 예를 볼까요? 우리나라 남한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대통령이 화장실에 하루에 몇 번 가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영토가 좁아서 그렇습니다. 즉 말하자면은 이 좁은 영토가 되다 보니까 서로 싸우고 질투하고 그러다 보니 정치에 식성하게 되고 정치에 식성하다 보니 경제동물로만 바뀌는 거예요. 그만큼 이 기준 잡는 데는 영토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헌법 3조가 이래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대한민국 영토가 과연 한반도일 뿐일까요? 우리 지금 대한제국에서 사실 대한민국으로 바뀌었습니다. 봉건제에서 민주제도, 즉 국민의 나라로 바뀌었는데 그것이 실질적 성은 뭘 따르고 있습니다. 대한이라는 국호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대한제국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대한제국 때는 어떻게 됐는가? 대한제국 시대의 땅들은요, 사실 백두산 넘어 북방 쪽에 있는 그 북간도, 물론 이제 동간도하고는 조금, 동간도에는 시비거리가 있었지만 그래도 북간도는 완전한 우리 땅이었어요. 그리고 대마도도 우리 땅이었고, 그런데 장자권을 받았죠. 우리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한제국으로부터 장자권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된 거죠. 집에서도 성을 쓰지 않습니까? 김씨, 이씨, 박씨. 그렇게 장자권을 이어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 국회에서는 우리 스스로 족쇄를 채워버린 거죠. 왜? 그 장자권의 유산은 후대로 대물림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들이, 삼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우리 이만큼만 할래 하고 한반도 안으로 기속을 시켜놔버린 겁니다. 그 덕분에 지금 처지가 이래 된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국민당은 국가의 정체성을 올바로 잡는 첫 단추로 영토 문제를 저희들은 반드시 바로잡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헌법 3조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하면 대한민국 영토는 대한제국 시대의 영토로 한다라가 맞습니다.